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 한 권 속 글 한 편은 골프 다이제스트 12월호입니다. 22쪽, 23쪽 Shall we dance?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많은 골퍼가 따뜻한 곳으로 골프 투어를 떠난다. 필자의 회사도 코로나19 이전까지 해마다 겨울이면 세계 100대 코스 답사를 다녔다. 특히 코스 설계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회사 전체 코스 답사 외에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코스나 새로운 쟁점이 되는 코스가 오픈하면 수시로 해외 유명 코스를 답사했다. 세계 100대 코스에 신규로 진입한 코스, 전통적인 세계 100대 코스를 대륙별, 나라별로 해마다 답사 계획을 짜서 코스 설계가, 쉐이퍼, 현장 시공 기술자들과 같이 답사를 다녔다. 여러 팀이 같이 답사하는 원칙을 정한 것은 코스를 설계 관점뿐만 아니라 시공 관점에서도 경험한 뒤 그 느낌을 공유하고 좋은 코스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을 토론하기 위해서다. 수많은 답사 코스 중에서 아직도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는 코스는 미국 밴던 듀운스 골프 리조트다. 2007년 가을 밴던 듀운스를 방문했을 때는 데이비드 맥클레이 키드의 밴던 듀운스, 톰 도크의 퍼시픽 듀운스, 빌 쿠어와 벤 크랜쇼의 밴던 트레일스 등 3개 코스가 운영 중이었고 올드 맥도널드 코스는 공사 중이었다. 가장 먼저 밴던 듀운스가 1999년 개장했고 퍼시픽 듀운스는 2001년, 밴던 트레일스는 2005년, 올드 맥도널드는 2010년에 차례로 개장했다. 현재 맥클레이 키드, 도크, 쿠어와 크랜쇼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코스 설계가로 평가받지만 밴던 듀운스 개장 당시만 해도 신진 코스 설계가 정도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개장 후 몇 년 만에 퍼시픽 듀운스를 시작으로 다른 코스들도 세계 100대 코스에 선정되자 입소문이 퍼졌고 골프 애호가들은 도대체 어떤 코스들인지 궁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애초 페블비치를 포함한 미국 서부 해안 100대 코스만 돌아보고 귀국하기로 했던 우리 팀도 북쪽 오리건 해안 사구까지 올라가 밴던 듀운스를 찾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링크스 코스가 발전한 곳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바닷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재생용지로 종이카드나 문구를 만드는 독창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마이크 카이저라는 사업가는 해안 사구가 발달한 미국 서부 오리건 해안에 링크스 코스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다. 설계 콘셉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오리건주에 오다 였다. 설계 진행 방식은 파격적이었다. 당시로서는 신인 설계가인 맥클레이 키드, 도크, 쿠와 크랜쇼에게 순차적으로 지형 여건이 조금씩 다른 땅을 주면서 설계가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18홀 코스를 설계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코스 설계가들과 카이저의 협력 방식은 골프 설계에서 혁신적인 일이었다. 카이저는 설계가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코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다만 카이저는 코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 및 자율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설계가들에게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설계가들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골프 코스를 설계했고 이는 코스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했다. 둘째, 카이저는 자신만의 고정된 설계 철학을 설계가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각 설계가가
자신만의 스타일과 철학을 코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밴던 듀운스의 각 코스는 설계가의 개성을 반영하면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맥클레이 키드와 도크, 쿠와 크렌쇼 같은 개성 있는 골프 설계가들을 초청했다. 설계가들은 각자의 철학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독창적인 코스를 설계할 수 있었으며 카이저는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했다. 넷째, 설계가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조율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설계 결정은 설계가에게 맡겨 그들의 창의적 비전이 구현되도록 했다. 다섯째, 카이저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설계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현재 밴던 듀운스의 각 코스는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 작품에 가까운 형태로 완성됐다고 평가받는다. 더불어 카이즈와 코스 설계가 사이의 자율과 협력의 설계 접근 방식은 밴던 듀운스를 전 세계 골프 리조트 중에서도 독보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북반구 밴던 듀운스의 혁신적인 골프 코스 개발 방식에 감탄한 또 한 명의 골프 열정가가 남반구 호주에도 있었다. 태즈메니아의 감자 농장주였던 리처드 셰틀러는 자신의 감자 농장에 카이저를 초청해 골프 코스 개발에 대한 열정과 실험적 아이디어를 전수받았고 그 또한 밴던 듀운스와 같은 방식으로 태즈메니아 해안 사구에 반 부글 듀운스 골프 링크스를 만들었다. 톰 도크의 반 부글 듀운스, 마이크 클레이턴의 반 부글 로스트팜 코스인데 이 또한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세계 100대 코스에 선정됐다. 당시 호주 멜버른의 세계 100대 코스를 답사하던 필자는 2010년 12월 31일 메트로폴리탄 골프 클럽을 끝으로 귀국하는 일정이었으나 동행했던 친구의 권유로 급하게 태스메니아로 여정을 틀어 2011년 1월 1일에 새해를 반 부글 듀운스에서 맞이했다. 밴던 듀운스의 코스 개발 개념을 참고했지만 반 부글 듀운스는 밴던 듀운스와는 다른 느낌이다. 밴던 듀운스가 해안 절벽 위의 모래사구와 숲이 연결되는 지역에 만들어졌다면 반 부글 듀운스는 바닷가에 고스란히 노출된 거친 모래사구에 만들어진 코스다. 코스는 길지 않지만 원지형 활용은 밴던 듀운스보다 더 과감하고 실험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모래 언덕 사이를 지날 때는 밴던 듀운스의 해안 절벽 위와는 다른 고요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셰틀러 역시 도크와 클레이턴에게 반 부글 듀운스만의 개성이 흠뻑 묻어난 코스를 마음껏 설계하라고 한 결과이리라. 밴던 듀운스와 반 부글 듀운스에서 느낀 충격과 경험은 필자가 한국에서 코스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설계 자산과 철학이 됐다. 2012년 새해를 반 부글 듀운스에서 맞이하고 귀국하자마자 골프장 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국내 최초 샌드 듀운스 코스 콘셉트로 사업자에 선정됐다. 해안 평지 매립지를 설계가의 상상력과 실험 정신으로 다양한 지형의 바닷가 모래 언덕으로 변모시켜 새로운 코스의 터 무늬를 만든 설계 및 사업 제안이 높이 평가받아 당선된 것이다. 당시로서는 매우 신선한 제안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필자는 코스 설계가에게 자율과 상상력을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설계가의 상상력과 의욕을 자극하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 지난 10월 개장한 전남 곡성의 로레트 컨트리 클럽은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만난 프로젝트였다. 사업주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소신 있게 지형의 특징 및 한계와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차근히 설명했고 사업주는 고심 끝에 필자에게 새로운 설계 제안을 요청했다. 사업주는 필자의 설계안을 수용했고 먼저 허가받은 지역은 우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땅을 사고
설계와 인허가를 다시 하는 비용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시공, 설계, 인허가, 시공이 순차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어져 약 6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업주가 필자의 설계안을 덜컥 수용했을 때 한편으로는 과연 가능할까 불안하기도 했다.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성공한 것은 사업주의 설계 자율성 부여, 이에 부응하기 위한 설계가의 자발적 책임과 무한한 상상력 발휘,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서로의 신뢰와 존중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감사합니다.